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스포츠 산업론 제16강. 오늘은 스포츠 세일즈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12일 화요일 수업이고요. 저는 지금 5월 11일 날 녹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우리 이제 수업의 이제 진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중간고사가 일단 없으니까요. 예, 지금 중간고사를 대체할 그 과제를 드릴 수도 있고요. 첫 번째 옵션으로. 두 번째 옵션으로 이제 중간고사를 아예 안 보고 쭉 밀어서 나중에 기말고사에 합쳐서 이제 보는 그 두 가지의 그 안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골라 주세요. 예. 뭐 장단점이 있죠. 당연히 첫 번째 방식은 이제 뭐 과제를 하면은, 이제 중간고사 대신에 과제를 하는 것은 음, 이제 기말 때 좀 한가하죠. 그리고 한가하다기보다는 기말고사 때 너무 이제 그 배점이 높아지니까 부담이 좀 크죠. 공부할 것도 많고. 그 대신에 어, 과제를 하지 않고 이제 기말고사 때 몰아서 보게 되면은, 뭐 과제가 하나 줄어드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예. 뭐 시험만 잘 볼 수 있다면 기말에 더 편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그 설문조사로 여쭤보겠습니다. 그 에드워드의 그 설문조사를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걸로 의견을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는 일단 없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과제를 드리든지 아니면 기말고사에 합쳐서 보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할 테니까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진도는 뭐 다행히 이제 우리가 원래 그 수정한 강의계획서대로 나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5월 12일 오늘 세일즈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거기 있는 대로 웬만하면 그 진도는 맞춰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어린이날 있었고 이제 연휴가 끝나고 뭐 그랬는데, 어, 지난주에 이제 프로야구도 개막을 했고요. 프로축구도 개막했죠. 예,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것도 이제 프로축구팀 유니폼인데, 예. 음, 근데 이제 또 약간 좋은 소식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안 좋은 소식도 있었죠. 예, 그래서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나 싶더니 역시 쉽게 끝나지 않죠. 그래가지고 또 서울 그 이태원에서 또 터지는 바람에 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 같은데, 여러분도 항상 조심하시고 개인 위생에 철저히 해주시고 그러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뭐 수업을 나가도록 할게요. 음, 자, 오늘 수업의 주제는 세일즈입니다. 세일즈. 세일즈라는 거를 딱 들었을 때,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 세일즈, 세일즈맨, 뭐, 세일즈맨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거는 좀 옛날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그림에 보면 나와 있는 그 세일즈맨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단어는 좀 옛날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요즘에는 이제 그 성평등의 시대이기 때문에 남자만 말하는 세일즈맨이 아니고 세일즈 퍼슨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하여튼 세일즈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그 느낌이 어떻고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는지요? 예, 뭐 느낌이 좋은지 아니면 어떤지. 아무래도 세일즈 그러면은 조금 그 뭐랄까, 별로 느낌이 안 좋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외판원, 좀 더 나쁘게 말하면 뭐 잡상인. 예? 그러니까 요즘에는 잡상인이란 말을 안 쓰고 이제 뭐 이동상인 이렇게 쓰던데, 어, 이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물건을 파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예.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은 이제 구박을 받죠. 안 사요. 뭐 이러면서 이제 내쫓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참 잘해요. 그걸. 그래서 붙잡고 한 시간 동안 막 설득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팔고 이러는 분들도 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이건 좀 더 좀 심한 예인데, 어떤 분들은 이제 버스에 타고 있으면은 올라와요. 버스에 딱.
그러면서 이제 볼펜 같은 거를 하나씩 주고 갑니다. 이렇게 탁. 볼펜 뭐 한 통 있잖아요. 이렇게. 예, 뭐 10개 들은 볼펜 한 박스를 이렇게 탁 놓고 가요. 이렇게. 예. 한 사람한테 말이 없어. 그냥 탁 놓고 가요. 이렇게 탁 하나씩. 산다고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놓고 갑니다. 쭉 이렇게. 그런 다음에 딱 이제 버스 앞에서 이렇게 딱 음? 자기 몸에 있는 문신을 딱 보여줘요. 이렇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예. 저는 얼마 전 무슨 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하여 새 사회로 나온 누구누구누구입니다. 이러면서 제가 교도소에서 나와서 이 사회에 돌아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예, 그 볼펜을 하나에 이제 뭐 한 박스에 뭐 한 문방구에서 2,000원이면 살 거를 뭐 만 원을 요구합니다. 막 예를 들어서 하나만 사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이제 예, 문신을 뭐 보여주고 예, 이러는 그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예,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예. 이것도 일종의 세일즈죠. 예. 그래서 이제 세일즈 그러면은 조금 뭔가 예, 외판원 뭐 이렇게 예, 뭐 그런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있어요. 지금도. 예.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이미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예.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왼쪽에 나와 있는 책에 보면 이제 Death of a Salesman 이게 한국말로 하면은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이제 작품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에요. 이게 이제 연극으로도 많이 공연을 하고 또 영화나 드라마로도 만들어진 아주 명작이죠. 예. 근데 이제 이 작품은 비극이에요.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주인공이 그 60살이 넘은 이제 아저씨, 거의 할아버지죠. 아저씨인데 이제 죽습니다. 예. 뭐 자살을 해요.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슬프죠. 내용이. 예. 그런데 그래서 세일즈라는 게 뭐 여러분한테 어떤 이미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간 좀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여튼간 전체적으로. 예. 그런데 실제로 어떠냐? 세일즈는 매우 중요하고 예, 이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일즈에 대해서 뭔가 약간은 부정적이고 잘못 알고 있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좀 오늘 부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부터 한번 이 세일즈, 특히 이제 스포츠에서 세일즈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개관. 이 세일즈는 뭐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스포츠 조직을 돌아가게 하는 혈액과도 같다. 이게 라이프 블러드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이게 없으면은 예, 스포츠 조직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세일즈가 그냥 단순히 뭐 세일즈 부서만 돌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조직을 스포츠 조직을 다 돌아가게 하는 예, 혈액과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예, 표현이 이게 이제 제가 예전에 쓰던 교과서에서 이제 그걸 가져와서 약간 한국말로 바꾼 건데 세일즈는 재미있다. 네, sales is fun 뭐 이렇게 나와요. 네, 세일즈는 재미있다. 성공적인 세일즈인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세일즈맨이라고 돼 있던 거를 이제 세일즈 퍼슨이라고 바꿨고 그래서 이걸 세일즈 퍼슨이라고 쓸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세일즈인이라고 썼습니다. 예. 뭐 세일즈맨이라고 해도 되죠 뭐. 예.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저는 좀 내성적이어서 성격이 습기가 없어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서 말을 못 하겠어요. 뭐 이렇게 물건을 못 팔겠어요. 이러는데 그거는 뭐 꼭 성격에 따라서 물론 뭐 성격이 좀 그런 일에 적합한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솔직히 날 때부터 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제 여기 보면 나오지만 훈련, 경험, 열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날 때부터 타고나는 세일즈맨은 없다 이거죠. 예. 교육하면 된다는 얘기죠. 어, 스포츠 산업 내 어떤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든 세일즈와 무관하지 않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 특히 좀 작은 조직인 경우에 어, 큰 회사와 작은 회사의 장단점이 있잖아요. 큰 회사는 물론 뭐 큰 회사가 대부분 이제 뭐 월급도 많고 그렇지만 이제 단점도 있어요. 큰 회사들의 단점은 그냥 하는 일만 합니다. 자기가 맡은 일만 하고 그냥 나머지 일들은 잘 몰라요. 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하지만
작은 조직에서 일할 경우에는 이것저것 다 해야 됩니다. 네. 제 친구 중에 그 마이너리그 야구팀에서 그 장내 아나운서를 한 애가 있어요. 예. 뭐 애는 아니고 지금 나이 많은데 그 친구가 그 장내 아나운서니까 보통 경기는 이제 야간에 하잖아요. 마이너리그 팀들도 뭐 7시 이렇게 7시 반 이렇게 시작하니까 출근을 뭐 매일 5시, 4시쯤에 할 필요는 없어요. 한 2시쯤에 출근합니다, 보통. 예. 2시쯤에 출근해서 뭐 하냐면은, 물론 뭐 게임 준비를 하죠. 이제 그날 게임 그 자료를 받아서 이제 그 체크를 하지만, 이 사람이 그 방송만, 나는 뭐 장내 아나운서니까 방송 일만 준비하고 나머지는 안 할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작은 조직은 모든 일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은, 시즌 티켓 혹은 세일즈 이런 거를 이제 파는 영업을 해요. 일종의. 세일즈를 우리말로 하면 영업이라고도 하잖아요. 예, 판매 혹은 영업. 그래서 이제 무슨 뭐 초등학교 이런 데 전화를 해서 단체 손님 우리가 혹시 단체 그 학생들을 단체로 야구장에 보낼 생각이 없냐? 필드 트립 같은 걸로. 그러면 우리가 뭐 한 25% 세일 할인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영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무슨 뭐 또 스폰서십 판매도 하고. 그러니까 그 동네에 무슨 로컬 업체가 있단 말이에요. 뭐 피자집 예를 들어서 또 그 슈퍼마켓 이런 데다가 전화해서 우리 뭐 광고 좀 하시라고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에 광고 좀 하시라고 싸게 해드릴게요. 뭐 이러면서 이제 예, 영업을 하는 거죠. 예. 그런 것도 다 해요. 그러니까 장내 아나운서지만 목소리가 좋으니까 또 이제 예, 그런 거 잘할 수 있죠. 전화해가지고 좀 하시죠. 20인 이상은 저희가 한 30% 할인해 드리고요. 뭐 이러면서 이제 예, 어떤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든 세일즈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특히 작은 회사일수록. 근데 여러분이 뭐 그 보통 아주 큰 회사에서만 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직원 5명인 회사에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세일즈가 예, 중요한 일입니다. 다. 예. 자, 다음 페이지 좀 이제 세일즈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그 트루 폴스 같이 이제 한번 진실 혹은 거짓 한번 해봅시다. 많이 이기는 팀이 세일즈에 유리한 건 사실이다. 사실입니다. 이건 너무 더럽게 못하면은 맨날 지면은 이 티켓이라든가 관중 보고 좀 오라고 할 경기 보러 오라고 할 명분이 좀 없어요. 너무 못해. 맨날 져. 꼴등이고 막. 그러면은 예, 이건 좀 힘듭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기는 팀이 장사하긴 편하죠. 예. 야, 우리 팀이 맨날 1등이고 예. 그러나 세일즈 부서는 팀의 승패와 관계없이 항상 훈련하고 준비해야 한다. 그렇죠. 우리가 뭐 성적이 안 좋다고 우린 성적이 안 좋으니까 어차피 못 팔아. 그러니까 뭐 장사 하나 많아야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뭐 팀이 성적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티켓을 팔 수 있나? 뭐 티켓뿐만 아니라 뭐 스폰서십이라든가 광고라든가 팔 건 많거든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연구를 해야죠. 예. 항상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팔 수 있나? 더 세일즈를 잘할 수 있나? 연구를 항상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마케팅 전반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우리가 마케팅할 때 배웠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것 영어로 이제 needs and wants라고 했었죠. 예. 이거를 파악하고 충족하는데 주력하라. 그렇죠. 뭘 원하는가. 그래서 그게 뭔지를 알아서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가려운 데가 어딘지 알아서 긁어줘야죠. 이렇게. 자, 디지털 티켓팅을 통해 고객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사용하라. 자, 이게 요즘에 이제 인터넷 시대가 돼서 과거에는 이제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거를 할 수 있는 건데요. 디지털 티켓팅을 하면은 이제 거기 보면 여러분 이제 그 뭐죠? 인터넷으로 무슨 뭐 구매를 한다든가 뭐 뭘 설문조사 이런 걸 할 때 보면 항상 여러분이 꼭 그 다음에 동의합니다. 뭐 약관에서 이제 그걸 이제 체크하잖아요, 박스에. 물론 다 읽어보지 않죠. 귀찮으니까. 예, 그냥 뭐 읽어보지도 않고 동의하고 왜냐면 동의를 안 누르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동의하게 만들어 놨죠, 약관에. 자, 근데 거기서 보통 대부분 걔네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의 개인 정보를 요구합니다. 그렇죠? 나이, 뭐 주소, 전화번호, 성별 등등등. 그래서 이런 그 고객의 데이터를 그 업체가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 남자인데 혹은 여자인데 몇 살인데 어디 사는데 어떨 때 주로 티켓을 사네? 뭐 주말 게임을 주로 사네? 혹은 뭐 낮 경기를 사네?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팀하고 할 때 주로 보내?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대부분 다 데이터로 만들어 놓습니다. 팀들이. 근데 사실 이건 진짜 굉장히 중요한 그 정보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 고객이 어떤 사람인지 이거를 알아내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걸 돈으로 만약에 주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엄청나게 가치 있는 데이터예요. 자, 근데 그거를 여러분은 자발적으로 막 제공합니다. 그렇죠? 회사에. 예. 그러니까 회사들은 그걸 보고, 이런 사람이구만 하고 이제 그걸 보고 연구를 하죠. 왜 이 사람이 이 티켓을 요때 샀을까? 그쵸? 왜 요건 안 사고 요걸 샀을까? 이런 거를 막 연구를 해서 이제 의미를 찾아내는 거죠. 요즘에 여러분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잘 나가는 회사들이 대부분 어떤 회사들이에요? 이 데이터에 기반한 정보 기술 회사들이잖아요. 빅데이터 뭐 이런 거. 예. 잘 나가는 회사 뭐 있어요, 여러분? 뭐 유튜브, 그쵸? 구글,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의 특징이 뭡니까? 아마존 뭐죠? 특징이? 예, 전자상거래 회사죠. 예. 근데 이런 회사들은 여러분 대부분 그 고객에 대한 정보를 계속 축적합니다. 계속.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회사는 제가 1998년부터 아마존을 이용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20년이 넘었죠. 23년 됐는데 23년 동안 제가 아마존에서 산 정보가 다 있어요. 지금까지 아마존에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25살 때는 아니죠. 제가 98년에 한국 나이로 21, 8, 9이었으니까 29살 때부터 지금 뭐 40 몇 살까지 그 어떤 것들을 샀는지 계속 나와요. 보면. 그래서 어떤 패턴을 읽었을 거란 말이에요. 걔네들이. 아마존이. 그렇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저한테 맞춤형 그 추천을 하죠. 여러분들도 보다 보면 그 추천이 뜨잖아요. 이렇게 그 레코멘데이션 해가지고 막 너 이거 어때 하면서 이렇게 딱딱 띄워줘요. 이거 좀 사보는 거 어떠니? 너 옛날에 샀던 거 패턴을 봤을 때 이제는 이게 필요할 것 같아. 이거 한번 사봐 이러면서 딱딱 띄워주죠. 그게 그냥 걔네들이 놀지 않은 거예요. 오, 얘가 요런 거 좋아하는 거 보니까 그렇지 다음은 요거 사겠네. 딱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유튜브 어때요? 유튜브. 여러분 유튜브 보다 보면은 옆에 뭔가 계속 뜨잖아요. 추천 그 동영상이. 그것도 그럼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 이미 이제 데이터화 돼 있는 거죠. 이런 거 보는 사람들은 다음에는 이런 걸 보더라. 뭐 이런 식으로. 네. 페이스북. 페이스북은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Facebook is free, is always free, and always will be free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공짜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공짜일 것이다. 근데 페이스북이 무슨 공짜예요? 절대 공짜 아니죠. 여러분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마구마구 제공했잖아요. 페이스북에. 어디 놀러 갔는지, 뭐 샀는지, 무슨 책을 읽는지, 무슨 팀을 좋아하는지, 그죠? 다 무슨 음악을 듣는지까지 계속 제공하잖아요. 여러분한테. 그걸 요구하죠. 생일이 언젠지, 어디 사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페이스북에 그냥 공짜로 막 제공하고 있어요. 그럼 페이스북은 좋다고 받고 있죠.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정보를 계속 이제 축적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페이스북이 여러분이 제공한 정보를 누구한테 돈 주고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섬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서 검색을 해요. 이렇게 어떤 책을 검색을 하다가 이거 살까 말까 하다가 이제 안 산 책 있잖아요. 그냥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이제 넘어간 책 있죠? 그 책이 페이스북 보다 보면 광고에 떠요, 옆에. 그러면 약간 섬뜩해요. 오, 막 따라오는 것 같아, 누가 막 내 등 뒤에서. 그런 경험 한두 번 해보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 디지털 시대에
그 디지털 풋프린트라고, 예, 그, 여러분들이 그 웹사이트 방문하고 이럴 때도 좀 예, 주의하셔야 돼요. 예.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러분들이 무슨 사이트를 보는지, 예, 무슨 쇼핑을 하는지, 뭘 원하는지. 그래서 이게 디지털 티켓팅 같은 게 이제 그 고객의 정보를 네, 차곡차곡 이제 쌓는 거죠, 얘네들이 이걸 통해서. 그 뒤에 보면 나오지만 CRM이라고 해서 커스터머 릴레이션스 매니지먼트, 고객 관리 그 마케팅 매니지먼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예. 자, 공짜 티켓 남발은 세일즈의 적이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If it's free, it can't be worth all that much. 이게 뭐냐면, 자, 그거 공짜냐? 그러면 그거 가치 없는 거야. 이런 얘기죠. 그냥 별로 가치가 없는 거니까 막 뿌리겠지.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아,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식당을 우리나라가 이제 자영업자가 많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식당을 많이 하는데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식당을 열면은 이제 그 개업발이 있죠. 개업발. 개업하면은 막 그 이벤트 회사에서 와가지고 막 개업 이벤트 하고 도우미가 막 춤추고 앞에서 어 처음에 막 싸게 제공도 하고 이러면 손님이 좀 몰립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느덧 슬슬 빠지죠. 그러다가 이제 손님이 안 오고 망하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자영업자들의 참 안타까운 그 악순환인데 그 스포츠에서도 초대권 이거 공짜 티켓 이거 아주 그 쥐약이에요 이거. 예. 이 공짜 티켓으로 한번 간 사람들은요 돈 내고 절대 안 갑니다. 예, 왜냐하면 아니 뭐 공짜로도 갈 수 있는데 내가 그걸 왜 돈 내고 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프로축구가 한 2010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프로축구가 관중 집계를 제대로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뭐 초대권 이런 걸 너무 남발해가지고 동네 유지 이런 사람들은 그 돈 내고 경기장에 들어가는 걸 되게 창피하게 생각했어요. 남들은 다 공짜표 들고 들어가는데 내가 이거 돈 내고 들어가면 나만 손이 아니야? 막 이러면서 예. 그게 이제 제살 깎아먹기였던 거죠. 결국 프로축구가 인기도 없고 관중도 없고 텅텅 비고 예, 관중 수 몇 명인지 제대로 집계도 못하고 이게 프로 스포츠라고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과감하게 없앤 거예요. 절대 이제 우리는 이 초대권, 좋은 말로 초대권 없애. 무조건 돈 내고 들어가야 돼. 이렇게 바뀐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한 10년 됐는데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이제 유료 관중 집계 이런 거. 제가 이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유니폼이 이제 2부 리그 예, 부천 FC의 유니폼인데 어, 작년에 제가 대전도 가보고 이제 여러 구장을 가봤는데 2부 리그니까 관중이 다 적죠. 어떤 날은 600명 막 이래요 관중이. 사실 좀 쪽팔리죠. 프로 스포츠 팀이 관중 600명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도 아니 그래도 할 수 없어. 쪽팔려도 할 수 없어. 그냥 600명이면 600명이라고 해. 이렇게 정했어요. 이제 그 프로축구 연맹에서 그냥 사실대로 까발려. 그냥 아예 뭐 어쩔 수 없어. 그거 뭐 초대권 돌려서 5,000명이라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된 거죠. 예. 세일즈 담당 직원들은 고객이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와 만나는 첫 단계다.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 동기부여, 평가 등이 필요하다. 그렇죠. 아무리 뭐 그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그래도 여전히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 일도. 그래서 고객에 대한 그 응대가 중요하고 또 직원에 대한 그 교육이나 훈련 이런 것들이 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자, 고객들이 그 스포츠 제품 혹은 서비스를 이제 살 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고려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기 그 멀린, 하디 앤 서튼이라는 이 세 명은 이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책 있죠? 예,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책. 이 책을 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책은 제가 이제 그 예전에 공부할 때도 굉장히 제일 그 흔한 많이 쓰는 교재였고 스포츠 마케팅에 지금도 많이 씁니다. 이 교재를. 이거는 그 한국어 번역판도 나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건 제가
보던 책은 한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책이고, 그 책의 이제 그 다음 버전쯤 되겠죠. 2007년도에. 그때 버전에서 이제 이분들이 이 세 명의 이제 트리오가 네 가지로 이제 요인을 요약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품질, 예, 퀄리티. 이거는 쉽게 말해서 이제 팀의 승률 이런 거예요. 그 스포츠 팀의 티켓을 판다고 했을 때, 그 팀 잘해? 많이 이겨? 이거죠. 승률이 높냐 이거죠. 이제 이게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맨날 지는 팀, 더럽게 못하는 팀, 안 보러 가죠,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꼭 뭐 승률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프로축구라고 한다면 야, 그 팀에 국가대표 멤버 있냐? 뭐 내가 알만한 선수 누구 있어? 뭐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보통 이제 스타 플레이어를 많이 보러 가니까 그런 것도 일종의 퀄리티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수량. 자, 이제 위에는 이제 질 했으니까 여기서는 양이 나오는 거죠. 퀀티티, 퀄리티. 수량, 퀀티티 해가지고 자, 이게 이제 양도 중요한 고려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시즌 전체 티켓을 다 사는 사람도 있죠, 물론. 근데 프로야구면은 144경기에 나누기 2 하면은 60, 아니 70인가요? 그쵸, 72 곱하기 2 하면 144니까. 근데 전체 홈 경기가 172경기인데, 그거를 다 살려면 좀 비싸잖아요, 한꺼번에. 그쵸, 시즌 전체 티켓을. 100만 원이 넘을 거 아닙니까? 그쵸. 네, 보통 아무리 생각해보면. 근데 100만 원을 일시불로 내고 그걸 사는 거는 좀 부담스럽죠, 아무래도. 예, 아무리 뭐 야구를 좋아하고 뭐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리고 또 그렇게 많은 게임을 다 볼 만큼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주말 게임만 가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주중 게임만, 또 혹은 어떤 사람들은 뭐 여름에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수량을 좀 쪼개거나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시즌 티켓을 뭐 8게임, 뭐 15게임 이렇게 쪼갠다든가 이렇게 수량을 다변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수량도 중요한 그 고려 요인 중에 하나다 이거죠. 이분들이 얘기하신 겁니다, 이건. 예. 그리고 이제 시간. 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빠서 못 가요. 쉽게 말하면. 제가 이제 예전에 직장이 그 강남구 역삼동에 있었는데, 예, 서울에 그 잠실야구장까지 가려면은 뭐 지하철로 한 15분이면 가요. 거기서. 예. 가깝죠, 굉장히. 근데 이제 잠실야구장에서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야간 경기가 6시 반에 시작합니다, 저녁에. 그런데 6시 반에 퇴근하는 직장이 없어요, 솔직히. 그리고 저는 또 이제 그 당시 신입사원이었으니까, 신입사원이 어떻게 6시 반에 시작하는 야구를 보러 갑니까? 못 가죠. 보통 뭐 퇴근을 아무리 일찍 해도 6시 반, 7시쯤에 다들 하는데, 그러면은 남들 하는 거 보고 이제 눈치 보다가 이제 남들 다 가면 그때 가야 되는데, 그러면 7시 반, 8시 이렇게 돼요. 그러면 뭐, 그때 가면 뭐 한 3회는 끝나 있고 이런데 뭐, 저녁도 먹어야지. 그러니까, 아유, 그냥 안 갈래.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TV로 보자.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업무 시간도 중요하고, 또 가족, 일과, 이런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어, 제 나이쯤 되면은, 보통 이제 애들이 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쯤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이 그 중고등학생들이 뭐 합니까? 대부분 다 학원에 가죠. 그렇죠? 저녁 시간 때. 여러분들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 학원 많이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학원을 다니면은 물론 뭐 학원 버스가 데려다 주기도 하지만 이제 보통 아빠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냐면은 그 애들 학원에서 데려오는 일을 이제 주로 합니다. 왜냐면 이제 그 와이프한테 대부분 안 그러면 혼나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7시쯤 집에 가가지고 저녁 먹고 이제 뭐 TV 좀 보다가 이제 와이프님들의 이제 엄명을 받고 야 가서 학원에서 애들 좀 데려와 그러면 이제 네 이러면서 이제 차 몰고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기다리다가 이제 한 9시쯤 가가지고 기다리다가 휴대폰으로 이렇게 좀 노닥거리다가 친구들이랑 네, 이제 데리고 이제 오는 거예요 집에.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6시 반부터 시작하는 야구 못 보죠 경기장 가서.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업무 시간, 가족 일과 뭐 생활의 패턴 이런 것들이 그 스포츠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예.
이런 걸 또 감안해서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건을 팔 때. 예.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재미있는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 그 LA 레이커스라는 미국의 프로농구팀 있잖아요. 그 팀 경기를 보다 보면 재미있는 게 있는데 지금은 레이커스가 좀 성적이 좋은 편이죠. 뭐 르브론 제임스가 간 다음에. 근데 이제 한동안 되게 못했거든요. LA 레이커스가. 예, 뭐 구단주 안에서 뭐 싸움 나고 막 경영권 그 자식들끼리 막 싸움 나고 막 하여튼 그 아주 그 난장판이었는데 이 레이커스 팬들이 뭐가 유명하냐면은 그 후반전쯤 돼서 이제 크게 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 가요 집에. 후반전 한 반쯤 남았는데 그냥 집에 갑니다 그냥. 관중들이 쑥 빠져나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유가 팬들이 뭐 승질이 급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집에 가려면은 LA 근처에 그 차가 엄청 막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보통 뭐 한 10km를 뭐 두세 시간 걸릴 때도 있고 막 이래요. 그 차가 워낙 막히니까. 그래서 그냥 아이, 차 막히는데 빨리 집에 가자 이렇게 돼서 그냥 그렇게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주변 교통 상황도 여기 시간에 들어가는 거죠. 별의별 걸 다 생각해야 돼요. 이게 그 물건을 판다는 게 정말 종합 예술입니다. 그냥 단순히 뭐 물건이 좋아서 뭐 팔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정말 별의별 거 다 고려해서 진짜 이게 하늘과 땅과 인간의 그 모든 것이 맞아야 결국 하나를 파는 진짜 예술 행위죠. 예, 정말 어려운 거예요. 물건을 판다는 게. 자, 그리고 비용. 그 얼마가 드는지. 자, 이거 팬 코스트 인덱스. 자, 여러분 어서 많이 들어봤죠, 이거? 예. 여러분 마케팅 할 때 했었죠. 예. 한 가정이 그러니까 4인 가족 기준 경기장에 갔을 때 얼마를 쓰는지, 그러니까 얼마를 쓸 그 각오가 되어 있는지, 예, 그거에 따라서 물건을 사냐 안 사냐도 좌우되죠.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 품질, 수량, 시간, 비용 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거는 뭐 나중에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갈지 모르지만 시험 문제 내기 딱 좋은 문제 아닙니까? 예. 그 멀린 하디 앤 서튼에 의하면 예, 고객들의 스포츠 제품 구매 요인으로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무엇인가? 뭐 이런 식으로 예, 시험이 내기 딱 좋은 거다. 이렇게 뭐 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왠지 예, 그렇다 이겁니다. 자, 다음 자 세일즈 전략과 방법 해가지고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고객 관계 경영 해가지고 이제 CRM이라고 부릅니다.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그래서 이제 고객과의 관계, 고객에 대한 정보를 축적해서 그걸 바탕으로 고객과의 그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고 그래서 효과적인 세일즈를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만 가지고 한 과목을 하기도 해요. 그 경영학과 이런 데서 그냥 그 한 과목을 아예 이 CRM으로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CRM을 이제 전공하고 연구하는 교수님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요즘에 좀 뜨거운 주제예요. 스포츠 마케팅에 특히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예,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보도록 하세요. 책도 좀 읽어보고 CRM이라는 그 제목으로 이렇게 검색도 해보고 이러면은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건 이제 다이렉트 메일. 이건 전통적인 방식이죠.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직접 엽서나 편지 같은 거를 우편 그 봉투에다가 그 우표 붙여서 우체통에 넣어가지고 띠띠띠 가가지고 이제 그 고객이 편지로 받아보는 거죠. 이런 게 왔군. 이게 지금 아, 요새 누가 이런 거래 그러지만 지금도 이게 먹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처럼 젊은 것도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처럼 이 모든 일을 다 휴대폰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제 저희 엄마 올해 이제 72셋 되신 우리 엄마도 이제 이 다이렉트 메일을 이용해서 쇼핑을 하거든요. 뭐냐면 이제 그 동네 마트에서 전단지가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 우체통에 꽂아놔요. 이렇게 아니면은 집 문에다가 테이프를 붙여놓습니다. 이렇게 더 확실한 방법이죠. 그러면 이제 들어올 때 그걸 떼어가지고 들어와요. 이렇게 보면은 이번 주 할인하는
물건이 뭐 있나 이렇게 볼펜으로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쳐요. 이렇게 오늘은 이번 주는 뭐 삼겹살이 싸구만 이러면서 이제 예. 그래서 그거 표시해서 이제 가서 사오세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게 다이렉트 메일이 효과가 있다니까요. 아직도 여전히. 예. 전단지 혹은 뭐 좋은 표현 아닙니다만 지라시 이런 거 이제 뿌리는 거 예. 효과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예. 좋은 세일즈 방법입니다. 여전히. 텔레마케팅 이건 모르겠어요. 잘 요즘에 이게 잘 되는지 아, 요즘도 이제 이게 가끔 오더라고요. 전화로. 근데 요즘에 이제 휴대폰으로 다 맡긴 다음에 사람들이 대부분 그 발신자 그를 보고 이제 확인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전화는 안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점점 텔레마케팅 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뭐 그래도 여전히 전화가 오더라고요. 뭐그 얘기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다는 얘기겠죠. 예, 저도 뭐 텔레마케팅에서 오는 전화를 받고 물건을 사본 기억은 없거든요, 거의. 예, 그런데 가끔 오더라고요. 저도 저한테도 무슨 뭐 얼마 전에는 무슨 뭐 전북 무슨 협동조합인데 무슨 녹즙을 제 나이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 정보를 어떻게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뭐 제 나이쯤 되면 이제 소화를 잘 못 시키니까 그 위장도 안 좋고 뭐 그래서 이제 녹즙을 많이 마시거든요, 친구들이 보통. 그래서 저도 뭐 그래서 녹즙을 좀 싸게 해드릴 테니까 뭐 이렇게 옵니다, 전화가 텔레마케팅이. 예. 그래서 여전히 효과 있는 방법이죠, 이것도. 예. 점점 힘들어지고 있지만 직접 판매. 이거 글쎄요. 직접 판매가 통할까요? 글쎄, 뭐 여전히 통하겠죠. 예. 예전에 제가 이제 회사 다닐 때는 사무실로 막 찾아와요. 어떤 그 상인들이 물건 파시는 분들이 그래가지고 어,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보험을 팔기도 하고 이제 그 주로 여성분들인데 이제 아주머니 같은 분들이 예, 보험을 팔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한 달, 두 달 계속 와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서 사탕 하나 놓고 가요. 계속 같은 시간에. 그냥 뭐 보험을 들어라 마라 뭐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근데 이제 한 달, 두 달 계속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군지 알잖아요. 익숙해지고. 예. 저 아줌마가 보험하는 아줌마인데 보험 그 재무 설계사 혹은 뭐라 그러죠? 요즘에는 그 보험 관리사라고 그러나요? 뭐 하여튼간 예. 옛날에는 보험 아줌마라고 했는데 이제 요즘엔 그렇게 안 부르니까 예. 생활 설계사 그렇죠? 예. 생활 설계사라는 걸 아는데 내가 뭐 보험을 사고 싶진 않은데 그냥 뭐 오셨나 보구만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사탕 주면 또 받아 먹고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세 달, 네 달 가잖아요. 그거 무섭습니다, 여러분. 예. 세 달, 네 달을 거의 매일 얼굴을 봤단 말이에요. 누군지 알아. 그러면은 나중에 나 정말 내가 요즘에 살기 힘들어서 그러는데 하나만 부탁해 이러면은 그거 안 해주기 힘들어요. 예. 왜냐면 이게 얼굴을 막 6개월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계속. 예.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그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분들도. 그냥 뭐 며칠 보고 하나 들어주세요 이러면 아이 안 해요 이러는데 6개월 동안 받아먹은 사탕이 몇 개야.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럴 때는 노하기 힘들어요. 예,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서 들어준 보험 몇 개 됩니다, 옛날에. 예. 나중에 이제 회사 그만두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까먹은 거예요. 내가 그 보험을 들었었는지. 내가 이 보험을 뭐 600만 원이나 냈어. 여태 동안 뭐 이러면서 이제 예, 그런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직접 판매라는 게 지금도 먹혀요. 이게. 예. 가끔 이제 저 옛날에 또 회사 다닐 때 얘기를 드리면은 이렇게 일하고 있으면 막 덩치가 이만한 그 근육이 막 빵빵한 그 젊은 사람이 막 그 몸에 딱 붙는 나시 같은 거 입고 나시는 일본 말이죠. 예. 민소매 옷 같은 거 입고 제 뒤에서 서가지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러면서 예, 운동 좀 하셔야죠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약간 주눅이 들어요. 막 너무 몸이 좋은 사람이 제 옆에 있으면 저는 이제 좀 예, 왜소하고 이제 좀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운동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직접 판매라는 게 이게 여러분 생각에 이게 먹히겠어 하지만 먹힙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한 그 버스에서 그 예? 문신 새겨놓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볼펜 2,000원짜리 만 원에 파는 그 아저씨들처럼 예, 그건 협박이죠. 그러면 안 돼요. 직접 판매 같은 이런 것들이 먹힌다 이겁니다. 예. 자, 소셜 미디어. 그렇죠. 이게 이제 예전에는 없던 건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흔히 말하는 SNS라는 걸 누구나 하니까 요즘에는 예. 소셜 미디어를 잘 이용하면은 뭐 효과적인 그 세일즈의 그 도구가 되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 한 가지 그 이 용어에 대해서 정리할 게 우리가 이제 흔히 SNS라고 하는데 SNS란 말은 이제 미국에서 쓰지 않습니다. 예. 소셜 미디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SNS는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표현은. 예, 특히 이제 그 영어로 쓸 때는 특히 이제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게 맞고 그걸 영어로 이제 써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래서 뭐 사회 관계망 서비스 이거 너무 길잖아요 또. 예. 그래서 그걸 또 SNS라고 하면은 그게 뭔지 몰라요 미국 애들은. SNS 하냐 그러면은 그게 뭔데 이래요 대부분 다. 예. 그래서 소셜 미디어라고 예, 쓰시기를 권합니다 제가 뭐 한국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SNS라고 해도 뭐 알아듣겠지만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예전에 그 나온 영화 중에 그 페이스북 그 초창기에 모습을 다룬 영화 중에 소셜 네트워크라는 게 있었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이제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하면은 효과적이고 좋은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잘해야 돼요. 그냥 뭐 아무렇게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업체들 보면은 이 소셜 미디어 관리하는 직원이 굉장히 그 열심히 하고 잘하지 않으면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이거. 예. 왜냐면 소셜 미디어는 누구나 하니까 요즘에는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이거를 잘 운영해야지. 뭐 어설프게 했다가는 괜히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예. 그래서 이것도 세일즈 방법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고 다음 페이지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일즈라는 게 우리가 뭘 팔 수 있냐? 인벤토리라는 게 이제 재고란 뜻이고 뭐 물건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세일즈 인벤토리 하면은 우리가 팔 수 있는 거. 물건 서비스 말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일즈를 뭘 세일즈를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보통 세일즈를 한다 그러면은 제가 저쪽 문을 안 닫아놔가지고 좀 춥네요. 예. 왜 춥나 했네 이렇게. 예. 보통 이제 물건이나 서비스만 팔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봅시다 뭔가. 네. 티켓과 편의 제공. 그렇죠. 이제 보통 스포츠 팀은 티켓이 제일 중요한 세일즈의 그 물건이죠. 티켓 세일즈. 편의 제공은 여기서 이제 영어를 써놨는데요. 제가 hospitality. 그러니까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이 단어를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래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hospitality라는 단어가 이게 편의 시설, 뭐 편의, 그러니까 이제 잘해주는 거 이런 것들을 총칭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을 뭐 공항에서 이제 마중 나가서 차로 모셔가지고 뭐 공연장까지 데려가서 호텔에 뭐 머물게 해주고 밥도 제공해주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다 해주는 것 자체를 다 이제 hospitality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을 내가 이제 잘 모시고 댕겼더니 이제 그 사람이 떠나면서 이제 나한테 Thank you for your hospitality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가 날 잘 돌봐줘서 고마워. 그런 것들 일체가 다 고맙다 이런 얘기죠. hospitality. 뭐 영어 시간은 아니지만 이 단어가 이제 보면 앞에 호스피탈이 있잖아요. 호스피탈 병원.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병원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돌봐주고 그렇죠? 다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일체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hospitality. 예. 병원에서 입원할 때 해주는 것처럼 다 해주는 거예요. 예. hospitality. 편의 이런 뜻이다. 광고도 팔 수 있습니다. 우리 전광판에 있는 뭐 광고를 좀 사세요. 광고 좀 하시죠. 뭐 이런 거. 아까 제 친구 얘기했죠. 예. 저희 구장 외야에 있는 그 펜스 좀 광고 좀 하시죠. 뭐 동네 뭐 병원이나 동네 그로서리 스토어, 식료품점한테 우리 광고 하나 비었는데 하시죠. 싸게 해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팔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영업권을 구단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부 구단 빼고는 대부분 다 이런 그 광고 영업권 이런 것들이 다 지자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힘들죠 사실. 그 우리나라 구단들은 간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 광고의 일종이고 구장 명칭 사용권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스포츠 시설 관리에서 자세하게 1시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스포츠 시설 관리 제 수업을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구단 경기장 있잖아요. 구단이 하는 그 경기장의 이름을 맘대로 지어서 쓸 수 있는 권리를 파는 거예요. 그게 뭐야? 하실 텐데 여러분들 대구 FC 축구장 있잖아요. 새로 지었지 않습니까? 한 12,000석으로 굉장히 작게 아담하게 잘 졌죠. 예쁘게. 그 경기장이 원래 이름은 그냥 포레스트 아리나였는데 그 이름을 지을 권리를 대구은행에 팔았어요. 그래서 그게 경기장 이름이 DGB 대구은행 파크가 됐습니다. 가격은 3년에 45억이에요. 45억 원 내고 대구은행이 그 이름을 사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팔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정말 모든 걸 다 팔 수 있어요. 이렇게 보다시피. 그것도 세일즈가 가능한 거죠, 당연히. 온라인.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도 그 구단 웹페이지라든가 혹은 온라인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세일즈의 도구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자체에서 뭔가를 팔 수도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일즈. 판촉, 그쵸? 프로모션, 그리고 커뮤니티 프로그램. 자, 이거 뭐냐면 이제 특히 그 스포츠 팀이나 시설이나 이런 데 가서 그 구단이 지역사회 관련해서 이렇게 약간 봉사활동이나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축구팀이다 그러면은 유소년 캠프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팔 수 있죠. 캠프 하면은 여름방학 때 한 3일 해서 어린이들 불러서 축구도 배우고 선수들하고 사인도 하고 선수들이 직접 가르쳐주고 이런 코스에서 한 3일에 한 10만 원 이렇게 팔 수 있잖아요. 하루 텐트 치고 자고 축구장에서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팔아서 구단이 그 수익 사업을 해야죠. 물론 그게 이제 지역사회 그 서비스 역할도 하지만 이게 최소 비용만 받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프로그램 비슷한 맥락이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다 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되는 건 다 팔아야 돼요. 뭐든지. 진짜 영혼까지 팔아야 됩니다. 이게 장사라는 게 구단 운영이라는 게 결국에는 세일즈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든 결국은 세일즈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구직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대학 졸업할 때쯤 되면은 이력서 내고 자기소개서 쓰고 그것도 일종의 뭐다? 세일즈죠. 나라는 사람의 능력을 기업이나 혹은 단체나 회사나 팀이나 이런 데다가 파는 거죠. 다 세일즈예요. 인간만사. 그래서 오늘 배운 거는 이제 세일즈였습니다. 스포츠 세일즈 특히. 다음 시간에 이제 스폰서십도 일종의 세일즈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것만 띄어서 구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문조사를 곧 올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답해 주시고요. 그걸 통해서 앞으로 우리 이제 진도와 그 일정을 조금 결정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